네, 안녕하세요. 달려라 병원의 박재범 원장입니다. 팔꿈치 통증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죠. 보통은 이 바깥쪽 팔꿈치 아픈 병을 우리가 테니스 엘보라고 하죠. 의학적으로는 외상과염, 외측 상과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흔히 말하는 엘보 질환이 굉장히 흔한 병인데요. 흔하지만 의사들이 봤을 때 환자분들이 오래 고생하는 그런 병입니다. 그런데 또 아이러니하게 또 치료가 다 되는 병입니다. 아픈 기간이 문제인데요. 보통은 몇 개월씩 아픈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대부분은 팔을 많이 써서 생기는 병인데 사람이 팔을 안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랫동안 고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팔을 많이 쓰다가 보면 근육이 힘줄로 변해서 뼈에 붙는데 그 힘줄이 조금씩 미세파열을 겪게 됩니다. 워낙에 미세파열이 이제 흔하거든요. 하지만 통증 없이 잘 살아가는 이유는 그만큼 우리 몸이 스스로 회복을 하기 때문에 잘 사는 거예요. 보통 이제 여자분들이 이런 병이 많아요. 이제 제가 우스갯소리로 이 병을 무수리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보통은 팔을 안 쓰고 그냥 부드러운 일만 하고 또 특별한 운동하지 않는다면 이런 병 없이 사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쓰는 게 많아지고 또 뭔가 회복이 잘 안 되고 이러면서 균형이 깨지면서 병이 되는 건데요. 팔을 쓰는 것과 과사용하는 것과 관련이 많기 때문에 몇 개월씩 고생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요즘에 또 운동하시는 분들도 많죠. 팔을 사용해서 하는 운동, 배드민턴, 테니스, 골프 이런 운동이 또한 이런 병을 유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직업적으로 팔을 또 많이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이런 병을 앓으면서 고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나마 취미로 어떤 활동을 하면서 이런 병이 생긴다라고 한다면 그 취미 활동을 잠시 접어두면 이 병을 회복할 수가 있는데 직업적으로 팔을 많이 써야 된다거나 가사 일을 많이 해야 한다거나 이런 분들이 오랫동안 고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주사 중에서 스테로이드 있죠. 스테로이드가 염증을 가라앉혀주는 좋은 약이거든요. 그런데 염증이라는 게 우리 몸이 스스로 회복하려는 노력이기 때문에 치유력도 감소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당장은 주사 맞으면 그때는 좋지만 오히려 나중에 한참 시간이 지나서 약 효과가 끝났을 때에는 그때는 오히려 더 고생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스트레스를 받는다거나 이런 것도 또 만성 통증으로 갈 수 있는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테니스 엘보의 특징 몇 가지 말씀드리면 진단이 간단하다. 이러한 병의 진단은 굉장히 쉬워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이라면 누구든지 이 병을 진단할 수가 있는데 이 팔꿈치 바깥쪽에 만져보면 살짝 튀어나온 뼈가 있습니다. 그 튀어나온 뼈를 눌렀을 때 압통이 있는지 없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압통이 있다면 대부분 테니스 엘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테스트를 하나만 더 한다면 살짝 주먹을 쥐고 반대손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잡아준 상태에서 약간 저항을 받는 상태에서 손목을 손등 쪽으로 이렇게 꺾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통증이 유발된다? 그러면 거의 테니스 엘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외에 저희가 또 다른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조금 더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 엑스레이 검사를 한다든가 아니면 초음파나 MRI 검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검사 없이도 진단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치료를 해도 아픈 게 오래 갑니다. 이런저런 치료를 해도 오래 가기 때문에 의사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병입니다. 그런데 또 아이러니하게 다 좋아지는 병입니다. 보통 교과서적으로는 자가치유가 되기 때문에 6개월 이내에 대부분 다 좋아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낫는 병인데 어느 시점 되면 좋아지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은 잘 견디기만 하셔도 대개는 큰 문제 없이 회복이 될 수 있는 병입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짧지 않죠. 몇 개월 됩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충분히 쉬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어떤 분들은 필요하면 약을 먹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주사치료 같은 걸 하기도 하죠. 특히 다른 치료는 다 괜찮은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능하면 스테로이드 치료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병을 치료할 때 제일 중요한 거 버티는 거죠. 인내. 제가 인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사실은 아픈 걸 버티라고 하는 게 의사가 할 말은 아니죠. 하지만 어느 정도는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어느 정도 시간은 버티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활동을 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사람이 활동을 안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가 취미로 하는 활동이다 하면 잠시 아픈 게 좋아질 때까지는 접어두는 게 좋고 또 피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면 조금 요령을 피워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특히 여자분들에게는 이런 말씀을 드려요. 집안일을 할 때 조금 지저분해도 좀 참고 있어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집안일을 손으로 하지 말고 입으로 하셔라. 남편분이거나 아니면 가족 또 다른 분이 있으면 도와달라고 얘기를 하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또 운동을 시킵니다. 운동도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팔을 쭉 뻗은 상태에서 반대손으로 손을 잡고 이렇게 손바닥 쪽으로 꺾어주는 운동인데요. 이렇게 팔꿈치를 쭉 펴서 운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5초 있다가 다시 돌아가고 5초씩 20번 하루에 서너 차례 이 운동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어깨가 불편해서 이렇게 팔을 올리는 게 쉽지 않은 분들도 있어요. 이렇게 올리지 않고 밑으로 내리고 운동을 해도 상관없으니까 편한 상태로 운동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대신에 팔꿈치는 가능하면 펼 수 있도록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가면 또 약을 주죠. 그래서 그 약도 저는 항상 처방을 하는데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진통제이기 때문에 나쁜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의사가 나쁜 약을 줄 리가 없죠. 다만 어떤 분들은 약이 안 맞아서 부작용이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부작용만 없으면 보약이다 생각하시고 꾸준하게 복용을 해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손 회복을 촉진하는 치료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보통 가장 대표적으로 체외 충격파 치료가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치료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은 일주일에 한 번씩 해서 한 4회 정도 반복을 하는데 정확한 방법으로 정확한 부위에 좋은 장비로 치료를 하면 한두 번만 해도 좋아지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체외 충격파 치료를 해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외에 주사 치료가 또 굉장히 많이 있어요. 프롤로 주사라는 것도 있고 DNA 주사라는 것도 있고 콜라겐 주사, 굉장히 다양한 게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대개는 큰 부작용은 없는데 또 효과가 있는 분도 있고 또 없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효과가 있는 경우도 꽤 되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경우라면 충격파나 아니면 기타 보존적인 치료로 회복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런 주사를 해보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런저런 치료를 해서 좋아지면 상관없는데 이런저런 치료를 해도 낫지 않는 6개월 이상 된 테니스 엘보를 제가 난치성 테니스 엘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는 수술을 해야 하는 경우도 꽤 있기 때문에 만약에 6개월이 지났어도 별로 아프지 않다, 이 정도면 견딜만 합니다 라고 하면 사실은 걱정을 별로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런데 보통 이런 분들 보면은 칫솔질도 하기 어렵고 밥 먹기도 어려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에게 버티세요 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든 치료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분들 중에 수술하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대개는 이렇게 난치성이 되는 이유,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 번째는 스테로이드. 저는 거의 하지 않지만 팔꿈치에 해당하는요. 스테로이드 주사는 교과서에 다 나와 있는 치료법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안 좋은 치료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경험적으로 보면 저한테 오시는 분들이 이 난치성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거든요. 그런 분들의 공통점을 보면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은 분들입니다. 스테로이드를 맞지 않고 수술까지 가는 경우는 사실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주사를 맞았을 때 염증이 굉장히 효과적으로 가라앉기 때문에 통증이 금방 좋아지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주사 효과가 끝나는 시점, 보통 한 2, 3개월 정도 소요가 되는데 다시 아파지는 경우에는 이전보다 통증이 심한 경우가 많고 그때 또 주사를 반복을 하게 되면 잠시 효과를 보다가 다시 또 아파지는데 그 간격이 점점 줄어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그렇게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고 재발하시는 분들은 이런저런 치료를 해도 반응을 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약간 첫 단추를 잘못 꼈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환자분들에게 가능하면 스테로이드 주사는 좀 피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논문도 그런 논문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잠깐 소개드리고 싶은 논문을 보면 자 여기 보면 그 가짜약, 위약이라고 그러죠. 위약을 주었을 때와 스테로이드 주사를 했을 때 1년 후에 재발하는 비율이 오히려 스테로이드 주사를 했을 때 굉장히 더 높죠. 반 정도 재발한다 라는 논문이 있고 또 처음에 주사하고 나서 그 4주째에는 스테로이드 주사를 했을 때 대부분은 다 좋아집니다. 논문에서는 71%라고 했는데 경험적으로 보면은 뭐 거의 100% 가깝게 증상이 대부분 다 좋아집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나중에 그 효과가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지 않고 1년 후에 아니면 그 전에 이미 몇 개월 이내에 재발하는 경우가 굉장히 흔하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위약, 가짜 치료를 할 때에는 처음에 효과가 좀 미미한 것 같지만 오히려 재발하지 않아서 더 좋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그림을 자주 인용을 하는데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게 되면은 근육이 처음에는 빵빵하죠. 그래서 운동하시는 분들 보면 스테로이드 효과를 많이 보잖아요. 그런데 장기적으로 보면 오히려 스테로이드로 인해서 몸이 더 허약해지는 경우가 많이 생길 수 있죠. 그리고 또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게 되면은 피부가
색깔이 좀 변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피부가 위축이 돼서 밑에 있는 뼈가 좀 튀어나와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환자분들 중에서 뼈가 튀어나왔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뼈는 가만히 있는데 뼈를 싸고 있는 피부가 얇아지기 때문에 뼈가 더 튀어나온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프면 쉬어야 되는데 쉬지 않고 계속해서 팔을 써야 되는 그런 환경이 있는 분들, 이렇게 쉬어야 될 상황에서 쉬지 못했을 때 난치성으로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난치성 테니스 엘보 환자분들은 그 통증을 가지고 사는 것 자체가 매우 힘들어요. 그래서 물건을 들어서 옮기기도 쉽지가 않고 양치질 하기도 어렵고 밥 먹기도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적극적으로 검사를 해서 필요하면 제가 수술을 권해드립니다. 이렇게 난치성 보이는 경우에 엑스레이를 찍어서 검사를 해보면 언뜻 보면 정상처럼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자세하게 보면은 여기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석회가 있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석회가 있으면 어떤 분들은 석회가 있으니까 석회성 건조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냥 테니스 엘보일 때 석회가 동반되어 있는 거예요. 석회가 있으면 일반적으로는 조금 더 예후가 좋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MRI를 찍어보면 우리가 엑스레이는 뼈만 보이잖아요. MRI는 뼈 이외에 힘줄이나 인대나 이런 것도 보이거든요. 이 테니스 엘보는 뼈에 붙는 힘줄이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힘줄이 어떤지를 조금 더 볼 수가 있는데, 보면 원래 힘줄은 MRI상에서 검게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주변으로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힘줄이 파열되거나 힘줄에 심한 변성이 생기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심하기 때문에 보통 이런 경우에는 제가 수술을 권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테니스 엘보라는 게 수술을 대개는 필요치는 않지만 수술이 비교적 간단하고 효과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보는 것도 저는 오히려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수술의 기본적인 개념은 병들어서 기능하지 못하고 통증만 유발하는 힘줄을 제거를 하는 거예요. 환자분들 중에서 제거를 하면 그러면 괜찮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옆에 있는 건강한 조직이 그 역할을 다 수행을 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스포츠 선수들, 운동 선수들도 대부분 다시 현업으로 복귀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환자분들도 대부분 큰 문제 없이 운동도 다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여기 보면 팔꿈치 외측에는 크게 세 가지 층이 있다고 생각을 보통은 합니다. 제일 안쪽에는 인대가 있어요. 외측 측부인대. 다음에는 힘줄이 있는데 ECRB라는 힘줄이 있고, 그 다음에 EDC라는 힘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테니스 엘보는 중간에 있는 ECRB라는 힘줄이 병들면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힘줄을 수술을 통해서 제거를 하는 게 난치성 테니스 엘보 수술의 기본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도 있거든요. 수술했는데 여전히 아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병든 조직을 분명하게 확실하게 제거를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많이 남겨두어서 또는 다 제거하지 못해서 그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수술을 할 때에는 가능하면 병든 조직을 모두 다 제거를 해야 되는 게 첫 번째로 중요하고, 또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정상 조직 있죠. 안쪽에 인대와 겉에 쪽에 있는 힘줄, 이런 부분들을 또 손상시키지 않는 것이 또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병든 조직은 다 제거하고 정상 부분은 가능한 한 남겨두는 거.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이 있어요. 팔꿈치 수술해도 별거 수치 별로 않다고 하는데 수술해도 괜찮습니까? 이렇게 묻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기본적인 원칙만 잘 지켜준다면 대부분의 결과가 좋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별로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거를 할 때 이제 어떤 방법으로 제거를 하느냐, 이것이 의사마다 차이가 좀 있는데요. 기존에는 이렇게 절개를 해서 수술을 하죠. 그래서 정상 힘줄을 가르고 그 사이에 있는 병든 힘줄을 제거를 하는 수술을 하게 되는데, 우리 병원에서는 관절 내시경으로 양쪽에 구멍을 뚫어서 수술을 합니다. 수술하는 방법은 비슷비슷하죠. 그런데 관절경으로 수술을 할 때에는 어느 정도 숙련이 되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런 수술을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오래전부터 이런 수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결과가 좋습니다. 다들 아시는 얘기겠지만 관절경을 이용해 수술을 할 때 여러 가지 장점이 있어요. 수술이 구멍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술의 통증이 별로 없고, 수술 시간이 10분, 15분이면 끝나거든요. 그래서 수술 시간이 굉장히 짧고, 그리고 업무 복귀도 굉장히 빠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정상 조직을 최대한 보호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관절 내에 다른 병변이 있을 때 동시에 치료가 또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흉터가 작은 것도 큰 장점입니다.
내용입니다. 관절경 수술을 할 때 일반적인 결과를 말씀드리면 2년 추시를 했을 때 거의 90%에서 100%에서는 우수 또는 양호한 결과를 보인다라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통증이 전혀 없는 경우도 60 내지 80% 정도에 해당이 되고요. 평균적으로 업무 복귀하는 시간도 대부분 열흘 정도에 가능합니다. 또 좋은 논문이 있어서 또 소개를 하면 대부분 이것도 이제 한 130개월 추시를 했을 때 우수 내지 양호가 97%죠. 실패한 경우에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재수술하는 경우도 거의 없고 수술 만족도도 87%. 그리고 다음에 혹시라도 이런 병이 반대쪽에 생겼을 때 받을 의향이 있냐라고 물었을 때 90% 이상이 그렇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이거 수술하고 나서 찍었던 흉터죠. 어디가 흉터인지도 잘 모를 정도로 작은 흉터만 있습니다. 이거는 수술하는 과정인데요. 관절경을 보면 우리가 관절 내에다가 카메라를 넣고 수술을 하거든요. 카메라를 넣고 조직을 보면서 병든 조직을 제거를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쉐이버라는 장비를 이용을 해서 제거를 합니다. 이 먼 쪽에 하얗게 된 부분은 정상 조직이고요. 또 안쪽에도 정상 조직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 있는 병든 조직만 제거를 하는 영상입니다. 이렇게 다 제거를 한 후에는 또 힘줄이 뼈에 붙는 자리가 있잖아요. 그 자리를 이렇게 벌하는 장치를 이용을 해서 또 갈아주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수술 후에는 다음날 바로 퇴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보통 팔꿈치를 고정을 하는 보조기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 보조기를 보통은 제가 2주 정도 착용을 시키는데요. 잠시 씻고 옷 갈아입을 때 잠시 풀거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술 후 다음 날부터 가벼운 사무직도 가능을 하고 가볍게 손 쓰는 것도 가능을 합니다. 그리고 수술하고 나서 한두 달 지나면 얼추 무거운 물건도 좀 들 수 있는 정도로 회복이 되고 2개월 내지 4개월 지나면서 대부분 정상으로 회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테니스 엘보, 특히 그 중에서도 난치성 테니스 엘보에 대해서 설명을 좀 했는데요. 어떤 수술에 대해서 불안감이나 부정적인 생각이 있을 수 있죠. 하지만 너무 오랫동안 고생하고 계신 분이라면 수술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너무 오랫동안 고생하고 계신 분이라면 오셔서 상담을 좀 받고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필요하다면 수술도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많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